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상석시대 춘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경희대학교 사학과 심준고입니다. 저는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발표가 구성되어 있고, 본론 같은 경우 이제 유목사회복과 한반도 출토복을 살펴본 뒤에 이제 춘천 우동에서 확인된 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이란 솥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실제로 청동제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에서는 철제복이 많이 확인되고 있고 토제복 없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복이라는 가장 수량이 많은 동복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이후 장에서는 복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솥을 의미하는 단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맨 왼쪽에 다리가 3개 달린 정이라는 것이 있고 흔히 생각하시는 가마솥을 의미하는 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이 오른쪽에 2가지 사진인데 저 아랫부분에 있는 대각이 있는 대각형 복과 대각이 없어지고 바닥이 평평해진 무대각형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원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북경 영경에 있는 옥흥로 무덤에서 기원전 9세기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1, 2세기가 지난 기원전 7세기경 하게 되더라도 유라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기형의 복이 확인되므로 짧은 시간 내에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 유라시아 전역에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유목 민족을 타고 확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서 특징적이게도 중국 정주 지역에서 발원하였지만 유목 지역을 통해서 널리 확산된 특이한 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 전후한 시기가 되면은 동북아시아 일대에서도 많은 복이 확인되게 됩니다. 보다시피 몽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일본까지 확인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계획하게 된 계기는 일단 복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모두 형식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동체의 형태가 어떤지, 대각, 그러니까 손잡이가 어떠한 모양인지 같은 파수, 손잡이의 모양이 어떠한지 아니면 뭐 장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같은 외형적인 측면의 강조를 통해서 이것의 계통론적인 담론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에 있어서 외형적인 속성은 형식적인 상태적인 속성으로 실질적인 그들의 기능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출토복의 경우에는 김해에서 확인된 대성동 고분물 출토복을 중심으로 하여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복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복이 가진 기능성과 의미에 이제 접근을 하고 추가로 이제 한반도 출토된 모든 복을 기초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들의 계통과 기능과 의미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두동에서 출토된 복을 그것이 가진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당시 춘천 지역, 중부 지역에서 어떠한 문화 양상이 있었는지 확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유목사회 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7세기경 유라시아 전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원전 7세기경부터 확인되는 암각한 도상인데 보다시피 낙농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조리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림 3반처럼 그들의 축제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유목사회에서 복이라는 기물 자체가 그들의 현생에서 널리 활용됐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남부시베리아 일대와 몽골에서 확인되는 도상인데 이제 복이라는 것이 무덤에 부장될 때 어떠한 양상을 가지냐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 위에 확인되거나 아니면 관과 사이에 확인되는 일정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동복을 회기, 즉 파손해서 시신과 함께 안치하는 회기 숙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내세에서 역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목사의 복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1기 흉노 성립기라고 하고 있는데 흉노 성립기로 보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7세기경부터 쭉 이어진 기원전 2세기까지 확인되는 이른 시기의 복이라고 볼 수 있고 최초의 유목제국인 흉노가 등장하면서 복이 다음과 같이 장식적인 속성이 강화되고 대각이 없어지는 등의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각형 복은 비슷한 것이 유지되는 반면에 3번과 5번 사진을 보다시피 이제 무대각형 복의 어깨 부분이 강조되는 조금 튀어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복에 대한 연구는 이런 외형적인 속성을 통해서 계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성과들로 인해서 현재까지 한반도 출토된 복이
이제 2기와 3기에 해당하는 흉노와 초기 선비 시기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복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로 이제 나왔지만 이제 남부 시베리아의 남부 도상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축제와 같은 그들의 제천 행사에서 복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었을까를 이제 작년 단백질 분석을 통해서 동북 내에서 이제 반추동물, 즉 가축의 피와 우유가 가공된 흔적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이 유목사회에서는 뭐 지금도 민족지적 다루로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이런 유목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주요한 식품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이야 이제 냉장 시설이 보편화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도축한 직후 신선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제 겨울철과 같은 조금 선선한 날씨에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와 우유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가공할 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언제 이런 활동이 일어날까를 문헌 기록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성하천의 사기에서는 대림대회에서 이제 1년간의 이러한 생을 해서 헤아리고 또 분배한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정월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제 다른 설을 통해서 보면 음력 8월인데 한반도에서의 음력 8월은 사실 조금 더운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유목사회에서의 음력 8월은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는 시기, 즉 월동지로 이동하기 직전 시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나타난 1년간을 셈하고 헤아리는 대림이라는 행사에서 1년간의 가축을 셈하고 그들을 도축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부산물을 가공하고 재분배하는 유목사회 생계 경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발동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복의 기능성을 반영하는 용량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각형 복의 경우에는 무대각형 복에 비해서 좀 더 큰 용량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 대각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 있을까를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지면에서 숯을 띄우고 공기를 잘 들어오게 해주고 또 이제 여론이 조금 더 효과를 작동하게 해주는 기능성적인 측면이 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이 큰 대각형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림대회와 같은 이제 흉노, 유목사회의 조금 더 제천 행사에서 사회적 기물로 활용이 됐을 것이고 용량이 작고 기능성이 적은 무대각형복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개인성을 반영한 개인 기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은 이제 출토 맥락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으로 보이는 사회적 기물로 보이는 대각형복의 경우에는 관 외부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대각이 없는 소형의 무대각형복 같은 경우에는 관 내부에 그리고 많은 분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대각형복은 이제 사회적 기물, 무대각형복은 개인의 기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확인된 복입니다. 여기 보이는 26가지의 복과 더불어서 뒤에서 함께 또 설명할 우두동 유적 백호 주거지 출토복 총 27점이 지금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비슷한 시기 유목지역에서 확인되는 무대각형 복을 참고 삼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27점의 한반도 출토복을 세 가지로 계통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낭랑계복입니다. 낭랑계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림을 12-1부터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썼던 이제 텍스트가 전달이 될 줄 아는데 이제 이 발표까지는 요 PPT로 한다고 해서 12-1에 12는 제외하시고 뒤쪽에 있는 숫자만 앞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번호와 맞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낭랑계복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은 주요 출토지로는 대부분 평양 일대의 낭랑구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자료라서 현재 업데이트가 된 자료가 많지 않지만 당시에 보고된 맥락과 평양을 고려해보면은 아마도 낭랑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속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1번 사진이 가장 대표적인 낭랑계복인데 3번에 보이는 낭랑 제지의 화분형 토기의 외형에 수평 파수가 수직 파수가 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에 있는 낭랑계복을 보시게 되면은 수평가 1번에 있는 유형에서 아래쪽에 대각으로 볼 수 있는 발이 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3번에서 6번으로 이행하는 부분에서 발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낭랑 제지의 화분형 토기의 변화 양상이 낭랑계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지의 토기 양식에 이것을 금속 용기로 가공하는 외부의 어떠한 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몽골에서는 아무성나 장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목시대에서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토기를 금속 무기로 강화한 전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학설이 제기된 바를 조금 더 이렇게 인용을 하자면은 아마도 낭랑 제지에 있었던 이런 문화가 유목계의 금속재 용기 제작 전통을 받아들이고 또 낭랑이라는 속성을 생각해 보면은 한상에서 present다시피 한계 문화 역량 등 여러 가지 낭랑의 속성이 포함된 이제 다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방계, 유목계 보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부터 19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출토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해를 중심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동리 같은 경우에는 청주가 아니라 김해입니다. 이거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해와 경주를 중심으로 이제 아마도 입실리로 전해지고 있는 입실리 출토복과 이제 신봉동 지역에 수습된 신봉동 출토품이 있습니다. 이제 신봉동 같은 경우에는 청주고 나머지는 영남 지역인데 이 신봉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선비계 참화가 많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유목계 문화가 많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고 김해와 경주에 있던 것 역시 외래계 문화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래계 문화임은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앞서서 가자면 제가 이 비교하는 사진을 넣은 이유가 보시게 되면 14번부터 18번의 경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유목사회 미대학통목과 유사한 외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계통으로 볼 때는 이제 직접 전례인지 간접 전례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방 유목계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계통은 국방계 유목계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동리 162호분 출토품과 사라리 출토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유목사의 국가는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유목계로 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당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용기를 금속재로 만드는 전통이 없었고 이 금속재로 만드는 와중에 가운데 선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왼쪽에 양동리 출토품 같은 경우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 저것의 경우에는 이제 독을 좌우로 나누어서 만든 다음에 합친 양식인데 이러한 것의 전통이 당시 기원 전후로 한 유목사회에서 확인되는 독의 제작 전통과 유사하기 때문에 당시 두 부분에서 국방계와 일본계, 그러니까 규슈계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외래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것으로 현재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국방계, 유목계 복은 풍로선배 계통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연구의 주제인 우두동 출토복이 포함된 중국계입니다. 출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양 남부에는 운성리 출토품과 우두동 백호 주거의 출토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외형적인 특성을 살려서 계통을 찾아보자면 실질적으로 찾을 수가 중간 지역이 없지만 남부 시베리아 미누시스크 분지 일대에 있는 헬싱키 타가르 문화나 아니면 남부 시베리아 코켈 문화 북쪽에 있는 문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모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있지만 이들과 우두동 출토복 그리고 또 우성 출토복과는 중간 지역에서 확인된 물질이나 문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직접적인 계통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호른페이 평원이나 내몽골 중남부에 있는 토기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발령이 제시한 북현토의 계통을 차용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발령의 논의에서 가장 주요된 논의가 된 8번에 있는 호켈 문화 토기가 실질적으로 다른 토형 복과는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두동 백호 주거 출토복이 특수한 이유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라시아 전역에서 확인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주거지에서 출토된 완형의 복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로서 계통적으로는 낭랑계로 볼 수 있지만 낭랑에서 전래되었더라도 그 이후 더 이북에 서 있는 북방계 문화도 융합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계통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다음으로는 앞서서 했다시피 용량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기능과 의미로 넘어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한반도의 박스 도표가 다른 같은 시기의 무대학교 목과에 비교해서 박스 데이터가 조금 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역시 당시에 무작형복보다 용량이 컸던 대각형 복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 즉 유목사회, 제천행사에 활용되던 사회적 의미의 대각형 복이 넘어온 것이 아닌 개인 기물로서의 무대각형 복이 한반도로 전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낭랑계와 북방계로 현재 구분을 해놨는데 낭랑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목에서 전래되었다고 보기에 어렵고 사실 한나라와 이제 낭랑 재질 그리고 유목계 문화가 융합된 양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낭랑 내부, 그러니까 낭랑이라는 그 사회가 가졌던 내부 수요에서 그 개인적인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낭랑 출토법, 낭랑계 부부의 출토 맥락을 보았을 때 통일된 맥락에 있기보다는 사실 모두 다양한 맥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방계복은 사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복인데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량이 작은 모습을 보입니다. 출토 맥락 역시 이 개인적 기물의 무대각형 복, 작은 용량의 무대각형 복은 당시 이 시기에 유목사회에서는 개인적 기물로 관 내부에 부장되고 또 빈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김해와 경주 지역에 있는 복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층 교재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계복이 직접 전래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제 북방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유목사회에 있었던 위세와 강인함을 그것을 기물로 통해서 연맹학 관계에서 고대국가로 나아가는 사이에서 지배층, 엘리트 계층에서 그러한 상징성을 투여하고 싶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동작 백호 주발 출토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세 장밖에 없어서 앞서서 용량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인데 현재로서 세 장의 용량 분석을 통하면 이제 최소값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따로 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에 있는 사진이 우동작 백호 주거지입니다. 저 분홍색으로 칠해진 노지, 그러니까 불을 떼는 구역에서 북쪽에서 확인된 유물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우동적 복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복편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동지역에서는 완형의 복 한 점과 여러 점의 철복 편이 확인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복의 출토 현황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성리 이외에 남한에서는 유일한 점입니다. 그리고 주거지 출토품으로 완형에 가까운 철복이라는 점이 특징적인데 사실 주거지에서 복이 확인되는 것은 자바이칼 지역의 이볼갈 지역에서 집합지에서 나온 두세 점의 철복 편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유라시아에서도 얘를 찾기 힘든 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성리와의 외형적인 공통점으로 인해서 아마도 낭랑에서 전래되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거지 출토품이라는 점을 통해 이제 부장품으로 쓰인 운성리와는 다르게 조금 더 당시 춘천 지역 우동 지역에 있었던 낭랑계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취득하고 변형해 나가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돼서 아마도 주거지에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동적 전체에서 완형의 철복이 한 점이 포함이 되었고 많은 수의 철복 편이 확인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김우중 선생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성리 유적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규모의 유적이면은 철기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성리 유적이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동 유적에서도 어느 정도의 철기 재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확인된 다른 철복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복이 손상되었을 때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닌 가지고 있다가 이후 재가공과 재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철기는 당시 구비용 자원으로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재가공 재사용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우동적 철복에 의례적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이것이 가졌던 기능적, 상징적인 의미가 재가공이 되면서 이제 개선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형적인 특징으로 볼 때도 사진에서 보다시피 뒤쪽에 구멍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당시 유적 보고자는 이것을 파수, 즉 손잡이가 부착되는 흔적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사실 이 복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활용했던 스키타이나 남부 시베리아 일대, 유라시아 일대에서는 복을 안에다 코노플리를 넣거나 훈증기처럼 활용해서 의례적인 용도로 샤먼이 활용한 용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우동의 철복 같은 경우가 의례적인 의미를 내포한 기물이라면은 이것 역시도 주술, 의례의 기물로서 활용되고 이것이 파손되었을 때 철복편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후 재가공을 통해서 그것이 가진 주술적인 또 상징적인 의미가 계승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개통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낭랑에서 유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춘천, 북한강 건너 그리고 중부 지역에 있었던 이런 문화 양상을 확장시키고자 했는데 사실 당시 이제 춘천 지역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당역토목화에서 기원한 것의 영향을 받은 중도유형 문화가 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낭만개철기가 유입되고 병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후에 한성백제에 포함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경토기라는 것을 큰 광역의 영역으로 보게 된다면 동저바이카 일대의 맨 오른쪽에 있는 인고다 유적에서 출토된 토목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미르스크 분지 일대의 베르조브 유적의 토목 그리고 또 남부시베리아나 호른페이 내몽골에서 확인되는 이런 광역의 토목이 어쨌든 유사한 기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권역으로 보고 춘천과 춘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도유형 문화 중부 지역에 있었던 문화적인 광역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한반도 출토복의 전반적인 현안을 검토하고 우성 유적의 철복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복은 모두 유목사회에서 비슷한 시기 유목사회에서 확인되는 소형화의 양상, 개인화의 양상이 확인이 되지만 그것의 기능과 의미에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기물로서 활용되는 유목사회와는 다르게 한반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미세품이나 개인의 수료로서 유입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기형을 가지고 있어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동적 철복 같은 경우에는 낭만계 문성리에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게 된다면 동저바이크가 미니스크 분지 그리고 연해주 일대나 중국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어느 정도 광역의 토목 기형이 공유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이제 낭만문화의 진주와 근용이라는 당시 춘천에 있었던 북한강 지역의 문화에 더불어서 조금 더 확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